안녕하십니까. 전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안병원 피부암 센터 문재호 교수입니다. 금일 강의는 항암제 치료 중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왜 피부가 약해질까요? 전통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들은 암세포처럼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을 파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피부세포, 장점막 세포, 골수세포 등도 빠르게 분열하므로 이런 항암제 등에 의해서 손상을 받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빈혈이라든지 혈액 세포 감소하면서 면역에 취약해진다든지 또는 입술에 구내염, 그리고 구토, 그리고 설사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피부에는 다양한 발진이 생기며 머리카락도 빠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항암제 외에 특정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중에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의 경우 암세포에 많이 발현되는 특징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피부세포에도 많이 발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열의 약물로는 세툭시맙, 제피티닙 등이 있는데 이런 항암제들은 다양한 암종들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제들을 사용할 때 피부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개개인의 특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피부 건조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다시피 자갈밭 피부가 이렇게 많이 건조해서 마른 나무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런 건조증이 심해지면 피부가 가려워지고 그리고 그에 따른 소양증 그리고 긁음에 따라 색소 침착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가 빠진다든지 탈모 증상 및 손발톱에 염증이 생기는 변화 그리고 다른 다양한 피부 특이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항암제 치료 중에 흔하게 발생하지만 항암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이 치료 중에 발생하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치료가 끝나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치료를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표적 치료제인 이지안 이니비터들의 부작용이 로는 농포 여드름 그리고 모발 이상, 피부 건조증, 가려움증, 피부의 손톱 주변의 이상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길 수 있으며 꽤 높은 빈도로 이런 게 심해지면 피부과 의사에게 도움을 받거나 또는 담당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이 심해지는 걸 막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머리가 빠진다든지 눈썹도 빠지고 또한 얼굴과 가슴 또는 팔다리에도 이런 구진 농포성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팔다리가 가렵다든지 또는 손톱 주변이나 손발바닥에 통증 및 피부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의 항암제들은 우리 암세포에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DNA, RNA 합생 과정과 유사 분열을 방해하거나 DNA 분자 자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하지만 이런 항암 화학요법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 중 분열이 활발한 피부세포 그리고 머리카락에 있는 세포 등에 관여하는 세포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적 치료제 및 면역 치료제들은 암의 성장과 발암에 관여하는 특별한 분자 활동을 방해하고 암이 성장하고 퍼지는 것을 막는 약제입니다.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세포는 이런 표적들이 많이 발현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또 한편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겠습니다. 이런 병변들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환자분의 가슴과 이렇게 머리 그리고 얼굴에 여드름과 같은 구진 농포성 질환이 발생합니다. 여드름과는 조금 다르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점차 심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고 팔다리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실 반응은 이렇게 수족 피부 반응으로 손발바닥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붉어지면서 이런 특히 많이 닿이는 부위, 발 뒤꿈치라든지 발가락에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통증성 병변이 발생합니다. 이를 수족 피부 반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게 손톱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보시다시피 손톱이 이렇게 바닥과 벌어지는 조각 박리증이 생기고 또한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내성 발톱과 같은 변화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피부 건조증이 심해지면서 이 건조증을 초기에 관리하지 못하면 가렵게 되고 그리고 2차적으로 자꾸 긁으면서 점차 악화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또한 사진에 보시다시피 또는 세균에 의한 2차 감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톱 주변에도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갈라진 소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머리에도 탈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염증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사진과 같이 붉고 그리고 이렇게 딱지가 발생하는 소견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뭐 치료한 환자분들을 보면 이렇게 항암제를 치료하고 뭐 한 2, 3주 뒤에 이렇게 피부 발진이 점차 악화되는 그런 소견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이 정도 심해지면 약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피부가 이렇게 심해진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또는 항암 치료를 계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하면서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염증이 감소하고 일상생활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손발바닥에도 이런 염증성 변변, 이렇게 손발톱이 까진다든지 붉고 통증성 변변이 발생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홍반도 감소하고 통증도 감소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환자 발가락 사진으로 이렇게 발가락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소견이 보이는데 치료하고 어느 정도 염증이 감소한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피부가 건조한 게 또 중요한데 이렇게 원래 40, 50대가 넘으면 이렇게 나이가 들면 피부 건조증이 점차 심해지는데 특히 항암 환자들의 약제에 의해서 건조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른 논바닥 같이 이렇게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점차 더 가렵게 되고 악순환을 거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부 발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일단은 건조증에 대해서 관리가 중요한데 일단 보습제를 충분히 자주 발라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루에 뭐 샤워하고 나면 반드시 3분 내로 도포를 하되 뭐 샤워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꼭 발라주는 걸 권장합니다. 몸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기간 뜨거운 목욕을 하면 오히려 뭐 목욕을 자주 하면 수분을 보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수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 자주 목욕하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 또한 때를 미는 것도 피하셔야겠습니다. 약산성의 비누를 사용하고 때는 밀지 않도록 합니다. 피부의 각질들이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를 벗겨내면 더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적절한 수분 섭취도 권장되겠습니다. 손발톱에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손발톱이 너무 길면 잘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자르시고 일부러 떼어내지 마시고 손톱에 손톱 강화제라든지 보습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염증이 심한 경우 이렇게 손톱이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 장갑을 착용할 수 있겠고 음료수 캔 같은 걸 따다가 손톱이 빠질 수도 있으니 음료수 캔은 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부는 부드러운 면 소재가 좋고 너무 꽉 끼거나 부드럽지 못한 소재가 안 좋을 수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면 소재가 좋겠고 물수건으로 자주 닦아내는 것은 오히려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게 또 그 자극의 습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수건으로 너무 문질러 닦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가벼운 물이나 수건으로 닦아내고 보습제를 더 발라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하는 것이 필요한데 외출하기 15분 전에 그리고 SPF는 30 이상 그리고 장기간 외출 시에 한 2~3시간경으로 더 빠른 걸 권장합니다. 염증이 생긴 피부는 그 과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햇빛을 피하는 게 좋겠고 양산이나 챙이 넓은 모자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팔, 다리에 노출을 할 때는 소매가 긴 의복으로 막아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탈모는 우리 정상적으로 머리카락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순환하며 머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절로 빠집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면 이렇게 분열이 많은 이런 성장기에 있는 머리카락이 항암제에서 빨리 빠지게 됩니다. 탈모가 걱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항암제에 따라서 머리뿐만 아니라 눈썹, 그리고 속눈썹, 다리털, 그리고 음모 부위에도 빠질 수 있겠습니다. 보통 시작한 지 한 2, 3주 뒤에 머리가 빠지고 2개월 때 가장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고 눈썹도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눈썹은 머리카락보다 늦게 자라므로 항암제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가 오래 기간 계속되면 눈썹에도 탈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짜 속눈썹을 붙이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감염이라든지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속눈썹을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마스카라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피가 가려워요. 처음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2, 3주 뒤에 두피에 불편한 느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감각은 가렵거나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는 등 다양한 종류의 불편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춥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탈모가 영구적으로 남을까 걱정이 될 수 있겠지만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는 분열이 빠르기 때문에 항암제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항암 치료가 종료된 후에 보통 2~3개월 후에 대부분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은 원래보다 굵기가 가늘거나 곱슬거리는 등 머리카락 성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원래의 머리카락과 비슷하게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영구적인 탈모가 남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머리카락의 성장을 돕기 위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피부과 선생님과 상의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 난 머리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머리는 매일 빗질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어차피 빠질 머리는 빠지고 또 새로 날 머리는 나기 때문에 빗질을 너무 안 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머리카락이 엉키고 푸석푸석해져서 더 잘 빠질 수도 있으니 빗질을 해주시고 빗은 빗살이 적고 부드러운 빗을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머리카락은 너무 자주 감으면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머리 감고 나면 보습제를 머리에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려움증이 생긴다고 해서 긁으시면 더 악화되니 되도록 긁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보습제를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건조증 자체가 가려움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보습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몸은 가급적 시원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 참지 못할 경우 무리하게 긁어서 악화시키지 말고 피부과를 방문해서 적절한 도포제나 경구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어떤 보습제를 사용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항암 치료를 받으면 건조한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수분을 유지하는 수분 효과와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는 밀폐 효과를 가진 보습제가 좋습니다. 현재 시중의 보습제는 대부분 이러한 수분 효과, 밀폐 효과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나온 보습제는 일반적인 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몸통과 같은 부위는 사용이 편리한 액상 에멀전 형태의 보습제가 사용할 수 있겠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착용감이 좋지 않으면 안 쓰게 되니까 착용감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권장합니다. 손발의 경우에는 조금 두꺼운 피부니까 기름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데 꼭 이런 성분을 꼭 찾아서 안 하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바르시고 편안한 제품으로 자주 바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화장은 해도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나 심한 발진이 생긴 경우에 화장을 너무 두껍게 하면 피부에 오히려 그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너무 두껍게 화장하는 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나서 나중에 깨끗하게 씻어내는 클렌징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화장 후에는 철저한 클렌징이 중요한데 클렌징 크림 또는 클렌징 폼을 이용해 할 수 있겠고 클렌징 크림을 사용한 경우에 마사지를 한 뒤 깨끗하게 닦아내고 씻어내면 되겠습니다. 클렌징 폼을 사용하는 경우 거품이 충분하게 나게 얼굴에 바른 후 꼼꼼하고 천천히 마사지 하듯이 씻어내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찬물로 헹구시고 차가운 물에 불편한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씻고 나면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자체에 의해서 몸이 쇠약해지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부 발진에 의해서 자존감이 결여되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 치료 및 예방을 하셔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삶의 의욕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암제는 종류 그리고 개개인의 피부 특징에 따라서 발진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발진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 발진 형태는 여드름과 유사한 형태부터 붉은 발진, 다양한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암 치료를 중단하면 좋아지니까 치료 중에 너무 낙담하지 말고 피부 증상이 발생한 경우 피부 병변을 적극적으로 호전시켜서 항암 치료를 끝까지 지속할 수 있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뚜렷한 피부 발진이 생기는 경우에는 피부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생활에 어떤 그런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함으로써 피부에 부작용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 탈모나 피부 부작용은 항암제가 열심히 암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물론 제한적인 데이터지만 항암제 사용 중에 피부 발진이 생긴 경우 항암 치료 효과가 더 좋다는 보고들도 있어서 항암 치료 중에 이런 피부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항암 치료를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잠시 동안만 견딘다고 생각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경청 감사합니다.